요즘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수출이 호조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다,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기준금리가 멈췄다는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질 대출 이자는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고,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널뛰는 환율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내 주식 계좌와 자산은 여전히 시퍼렇게 멍들어 있죠. 뉴스 속 세상과 내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스마트폰을 열어 투자 앱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기입니다. 파란색으로 물든 계좌를 볼 때면 내가 왜 그때 그 주식을 샀을까? 내가 왜 그때 무리해서 집을 샀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시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시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시장이 무섭게 출렁일 때 우리가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공포 섞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결국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 앱을 덮어두고 저와 함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들이 진짜 부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남들이 모두 도망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공포의 시기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미국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집값이 반토막나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일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어제 10만 원 하던 주식이 오늘 5만 원이 되고 내일은 2만 원이 될 것 같은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내다버리듯 팔아치우고 현금을 움켜쥐기 위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하며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는 조용히 지갑을 열고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경제와 투자의 본질을 아주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워런 버핏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어 하던 아주 튼튼하고 디자인도 멋진 명품 가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격이 500만 원이라서 평소에는 그저 침만 삼키며 바라보던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백화점에 갔는데 갑자기 백화점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사방이 깜깜해지고 비상벨이 울리며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착각해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사장님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송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명품 가방을 50만 원에 팔 테니 제발 현금만 내고 가져가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 정전이 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가죽이 갑자기 싸구려 비닐로 변하나요? 가방의 바느질이 뜯어지고 디자인이 망가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의 품질과 진짜 가치는 어제와 똑같이 훌륭합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그 가방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공포심, 그리고 사장님의 다급한 사정 때문에 매겨진 50만 원이라는 일시적인 가격표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정전된 백화점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튼튼하게 물건을 잘 만들고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장은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회사의 제품을 매일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정전이 발생하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경제용어로는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내 주머니에 당장 내일 내 밥값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자산들을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명품 가방들이 정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에 50만 원, 10만 원에 던져지기 시작한 겁니다. 워런 버핏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현금을 넉넉히 들고 다니며 백화점에 정전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빠져나갈 때 그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백화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라면 너무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을 전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들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핏이 어떤 쇼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는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거대 금융사 골드만삭스에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남들은 은행들이 다 망한다며 주식을 팔고 도망치는데 그는 오히려 은행에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리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매년 10%라는 어마어마한 고정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특별한 통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나중에 골드만삭스 주식이 다시 오르면 지금의 헐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특별 할인 쿠폰까지 덤으로 챙겼습니다. 백화점 사장님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꿔주면서 평생 쓸 수 있는 VIP 할인권까지 받아낸 셈이죠. 그의 쇼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세운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에도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전 세계에 발전소를 짓고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버핏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매년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아 병재가 마비되었다고 아우성치던 시기에 마스라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리글리라는 껌 회사를 인수하는데 엄청난 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한 초콜릿과 껌을 씹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상식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그가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 직접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전 세계가 공포의 절정에 달했을 때 버핏은 나는 미국을 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 투자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의 출렁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훌륭한 기업의 가치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역사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버핏의 이 행동을 보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드디어 노망이 났다며 조롱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며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불과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전되었던 백화점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풀고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자 사람들은 다시 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으로 떨어졌던 명품 가방의 가격은 다시 500만 원으로 그리고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버핏이 공포 속에서 헐값에 사들였던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무섭게 폭등했고 그는 이 투자들로만 수십조 원의 경이로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절망하며 손실을 확정지을 때 그는 위기를 가장 완벽한 기회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2008년에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집에 갇히자 주식시장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하며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내어 튼튼한 기업의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은 불과 1년 뒤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감정과 공포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기업의 진짜 가치와 경제의 성장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을 연료로 삼아 굴러가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고 시장은 다시 우상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처럼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쓰러져가는 거대 은행에 특별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중 일부를 쪼개어 투자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버핏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핏의 돈의 액수를 따라할 수는 없어도 그의 이성적인 철학과 태도는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경제 뉴스와 내 계좌의 파란색 수익률 창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주식 앱 알림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뉴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더 과장하고 무섭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에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성이 마비되고 남들을 따라 패닉에 빠져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나 앞으로 사고 싶은 자산이 과연 정전된 백화점 안의 명품 가방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유행이 지나고 하자가 있어서 안 팔리는 불량품인지를 냉정정하게 구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며칠 전까지 10만 원을 주고서라도 꼭 사고 싶었던 훌륭한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지금 단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박앤세일을 즐겨야 하는 순간입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과 미래의 경쟁력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그저 시장 전체에 불어닥친 감기 같은 것일 뿐입니다.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박앤세일 쇼핑법은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팔아버리죠. 아무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도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한 바닥이 어디인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의 영리한 쇼핑법인 적립식 분할 매수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마트에서 마감 세일을 할 때 저녁 8시에 20% 할인이 붙었다고 해서 카트를 꽉 채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샀다가 9시가 되어 50% 할인 딱지가 붙으면 그때 더 좋은 가격에 물건을 조금 더 담는 것이죠. 주식이나 자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마치 매달 적금을 붓거나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듯이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좋은 자산을 한 주씩, 두 주씩 천천히 모아가는 겁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지난달보다 더 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니 기분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오르니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꾹꾹 눌러 담아 모아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시장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크고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되는 원리는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싸게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기다리는 인내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부자들을 탄생시키는 거대한 불의 이동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조금만 용기로 바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뒤에 숨겨진 기회의 신호를 찾아내신다면 이 힘든 시기가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 가장 고마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겨낼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백화점의 세일 매대에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보석 같은 자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성과 내 자산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직한 뚝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속에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 드시나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부자들의 생각 회로에 한 걸음 다가서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게 진짜 할인 중인 명품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헷갈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시고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 기업의 속사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